1504년 가을, 한양 성박. 한 관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문서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집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관리는 첫 번째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십니까? 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단 옷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재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모두 똑같았습니다. 젊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5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개가 넘는 집에 200명이 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그 사람을, 연산군. 이것은 왕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왕의 광기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아이들은 과연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중종 1년 9월 2일의 기록입니다. 성 밖에 집을 많이 지어 음란한 여인들을 두고 사통하였다. 그 수가 심히 많았다. 단 한 줄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 뒤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그 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긴 기록이 남은 해 중 하나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양 성박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내관들이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큰 가마가 성문을 나섰습니다. 여인들이 실려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또 후궁을 들이시나 보다. 이번엔 몇 명일까? 궁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더군. 그 속삭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연산군은 후궁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궁궐에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사사로이 백성의 딸들을 취하여 성 밖에 집을 지어두었다. 1504년부터 1506년까지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양 성 밖 여러 곳에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었습니다. 100채가 넘었습니다. 각 집마다 여인이 한두 명씩 배치되었습니다. 내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의복이 제공되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은그릇이었습니다. 평민이 쓸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갈지는 그날 달랐습니다. 호위 무사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장 측근의 내관 몇 명만이 알았습니다. 왕은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왕은 그곳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왕은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궁궐의 규칙도, 신하들의 눈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인들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임신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05년, 1506년, 매달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종 반정실록을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인이 200여 명이요, 그 자식이 300여 명이었다. 200명, 300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0명의 여인은
200개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평민의 딸이었습니다. 양반의 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전합니다.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 남편이 있어도 가져갔다. 강제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딸이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아이들. 아이들은 모두 어렸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5살 이하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간단합니다. 1506년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5살이면 1501년생입니다. 하지만 비밀마을은 1504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즉, 아이들 대부분은 1504년에서 1506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2년, 채 2년 만에 3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실록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의 딸, 사대부의 딸, 남의 아내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일기 중 1505년 기록입니다. 임금이 한양과 경기 일대의 젊은 여인들을 조사하게 했다. 나이는 15에서 25 사이. 용모가 수려한 자를 선발하라 했다. 선발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상은 징발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딸이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부모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소용없었습니다. 왕명이었으니까요. 어떤 여인은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이미 혼인한 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시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끌려갔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중종 1년 기록에는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었다고 한다. 그 여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연산군의 아이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200명의 여인, 300명의 아이, 100채가 넘는 집. 이것을 숨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철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첫째, 분산 배치. 집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한양 성밖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뚝섬 근처, 서쪽으로 마포 근처, 남쪽으로 한강 건너, 북쪽으로 성 바깥 산자락. 각 지역에 몇 채씩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민가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철저한 비밀 유지. 여인들은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창문에는 발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웃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음식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단속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오. 누구와도 말하지 마시오. 왕의 행차를 말하지 마시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공포 정치. 1505년 한 여인이 도망쳤습니다.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여인은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로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실록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궁궐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선의 왕이라 해도 궁궐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명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후궁을 간택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는가? 그가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통제요. 궁궐의 후궁들은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정이 있었습니다.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마을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가족과 단절되었습니다. 친정이 끊겼습니다. 세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절대적인 복종을. 셋째, 광기. 1504년 이후 연산군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갑자사와 무고한 학살, 방탕한 생활,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의 마음이 날로 어지러워졌다. 날로 음란해졌다. 더 이상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 비밀 마을은 그 광기의 산물이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확실했습니다. 200명의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여인들은 말했습니다. 왕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506년 조선. DNA 검사는 없었습니다. 혈액형 검사도 없었습니다. 과학적 친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증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여인은 진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연산군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인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는데 왕의 아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식이면 살 수 있었으니까요. 평민의 자식이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비밀 마을이 발각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 밖에 이상한 집들이 많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삽니다. 모두 연산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박원종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리들이 출동했습니다. 한 집 한 집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몰랐으니까요. 중종 1년 9월 조정에서 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하나,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강경파는 말했습니다.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연산군의 씨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훗날 화근이 될 것입니다. 온건파는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어린아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중도파는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연산군의 자식인지 확인합시다. 확실한 경우만 처리하고 불확실한 경우는 평민으로 돌립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조선왕조실록 중종 1년 9월 15일 기록입니다. 친자를 가릴 방법이 없다. 다만 어미의 말만 있을 뿐이다. 어머니들은 모두 주장했습니다. 제 아이는 전하의 자식입니다. 200명 모두가. 결국 조정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종 1년 9월 20일 모든 아이를 평민으로 돌린다.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머니들은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관에서 처리한다. 이것이 공식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기록에서, 역사에서
어떤 아이들은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먼 시골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떤 아이들은 사찰로 보내졌습니다.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는 침묵합니다. 200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을까요? 혼인한 여인의 경우 남편이 받아줬을까요? 왕의 후궁이었던 아내를, 왕의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르는 아내를,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일부 남편은 아내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남편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명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으니까요. 미혼 여인의 경우 혼인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누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일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일부는 기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재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그리고 일부는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1536년, 중종 31년, 한 노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적 김모라고만 나옵니다. 그는 군사를 모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연산군의 아들이다. 정통 왕위 계승자다. 반란은 사흘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김모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연산군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김모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라고. 어머니는 누구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증인은?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김모는 사형당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중종 31년 3월 기록입니다. 역적 김모를 참하였다. 그는 스스로 왕자라 칭하였으나 증거가 없었다. 1545년, 인종 1년,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역적 박모였습니다. 그 역시 주장했습니다. 나는 연산군의 아들이다. 그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모는 다른 연산군의 자식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혈통을 증명하자. 언젠가 우리의 지위를 되찾자.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모도 사형당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모두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인종 1년 7월 기록입니다. 역적 무리를 모두 없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300명의 아이들, 그들 중 진짜 연산군의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전부였을까요? 절반이었을까요? 아니면 극히 일부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DNA 검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마을의 여인들은 연산군만 만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록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종 1년 10월 기록. 어떤 여인은 내관과 정을 통했다고 한다. 내관들이 정기적으로 비밀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운 여인과 젊은 내관이 금지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 0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연산군의 자식일까요? 내관의 자식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정식 왕자들은 어땠을까요? 연산군에게는 공식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자 황, 반정후, 그는 폐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보기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0명의 이복 동생들에 대해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 5년 폐쇄자 황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7, 사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으로 죽었다고만 나옵니다. 어떤 병이었을까요? 몸의 병이었을까요?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200명의 여인, 300명의 아이, 그들은 연산군이 만든 비밀 왕국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산군 자신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반정 후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나이 31. 그의 죽음에 대해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이 죽었다. 임금이라 부르지 않고 군이라 불렀다. 조문하는 자도 없었다. 슬퍼하는 자도 없었다. 그가 죽었을 때 한양 성박 어딘가에서 그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0년, 1520년, 1530년, 200명의 여인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여인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여인은 재혼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혼자 죽어갔습니다. 300명의 아이들도 자라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평범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그냥 평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밀 후궁촌 이야기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극, 200명의 여인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왕자로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평민으로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애매한 존재, 증명할 수 없는 혈통, 인정받을 수 없는 지위,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극, 300명의 아이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심받았습니다. 너는 정말 왕의 자식이냐?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외모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혈통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물음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혹시 나는 왕자일까? 혹시 나는 왕족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중종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연산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그 30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로 인정받았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법도상 서자도 차별받는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정식 간택도 없이 몰래 낳은 자식들을 연산군이라 해도 그들 모두를 왕자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명의 아이들은
200명의 여인들은 평생 비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감춰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어쩌면 반정이 일어난 것이, 어쩌면 비밀이 드러난 것이 그들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종 2년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노파가 왔다. 자신이 비밀 마을의 여인 중 하나였다고 했다. 자신의 아들이 연산군의 자식임을 증명해달라고 했다. 관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연산군 전하께서 저를. 관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오. 노파는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평민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정말 연산군의 자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노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파도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은 함께 묻혔습니다. 중종 10년, 어떤 상인이 죽어가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산군의 아들이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나는 왕의 자식이라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소?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상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왕의 자식이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아서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우리 집안은 왕실 혈통이다. 조상이 연산군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 몇몇 가문에서는 이것을 가계의 비밀로 전했습니다. 구전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수도 없었고, 증명할 수도 없었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로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남은 기록은 짧습니다. 성 밖에 집을 많이 지어 음란한 여인들을 두었다. 여인이 200여 명, 자식이 300여 명이었다. 겨우 2문장. 하지만 그 2문장 뒤에는 200명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300명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여인들, 증명할 수 없는 혈통을 가진 아이들, 평생 의심 속에서 산 사람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삶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여 명, 300여 명,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연산군이 폭군이었다는 증거다. 당연히 폐위되어야 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은 무고했다.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의 자식이라면 왕족으로 대우받아야 했다. 평민으로 돌린 것은 잔인하다. 일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잘못 인정했다가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것도 일리 있습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연산군의 폭정?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인들의 고통?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운명?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증명할 수 없는 진실,
300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말 왕의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학이 없던 시대, DNA 검사가 없던 시대,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자는 평민이 되었습니다. 가짜 왕자는 왕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만약 이 일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DNA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확인된 왕자들은 왕족으로 대우받았을까요?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왕의 자식이 너무 많다. 왕위 계승권이 복잡해진다. 예산이 부족하다. 과학이 진실을 밝혀도 사회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연산군? 당연히 그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갔습니다. 비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낳게 했습니다. 반정 공신들, 그들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평민으로 돌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시대, 조선시대의 제도와 관습도 책임이 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 여성의 낮은 지위, 서자 차별,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알고 싶어도,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도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이후 비밀 후궁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중종실록의 몇 줄, 인종실록의 몇 줄,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치부였으니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기록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분이 없었습니다. 기록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를 기록합니다. 역사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은,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권력의 무서움? 그것도 맞습니다. 여성의 고통? 그것도 맞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름 없는 사람들도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연산군을 기록했습니다. 중종 반정을 기록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명의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300명의 아이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도 슬퍼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만약 당신이 비밀 마을의 여인이었다면, 만약 당신이 증명할 수 없는 혈통을 가진 아이였다면,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외치셨을까요? 증명할 수 없어도 주장하셨을까요? 아니면 평민으로 살기를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그 선택의 고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1504년 한양 성박
100채가 넘는 집, 200명의 여인, 300명의 아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증명도 없이, 하지만 그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했습니다. 짧은 기록 속에도 긴 마음이 남아 있었죠.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